안녕하세요. 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방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번째 방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좀 다르게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방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 포지셔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그럼 오늘 하루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몇 개의 강의를 통해서 박스를 포지셔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세 번째 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그걸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될 세 번째 방은 어디냐면요. 저희가 일단 첫 번째 방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눴었고요. 자, 두 번째 방은 컨텐츠를 감싸는 그런 방으로서 이렇게 마련했었죠. 자, 세 번째 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하고 여기 이 두 개를 따로 나눠서 이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따로 감쌀 수 있는 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스타일 꾸밀 때 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질문이 들어올 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방은 다 섹션으로 해야 됩니까? 저희가 HTML 만들 때 이제 섹션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 섹션과 이제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이 스타일을 꾸미는 사람과 HTML을 이제 만드는 사람이 이제 분리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 CSS를 다루는 사람은요, 오로지 시각적으로만 필요한 방을 찾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런 방이 필요한데 그런 방이 보니까 섹션과 뭐 동일하네 그러면은 섹션을 쓸 수 있는 거지만 그 섹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시각적으로 내가 이런 모양의 방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방을 나눌 수 있는 태그가 감싸진 게 없으면 그 div 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포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그 유사한 스타일을 주기 위한 방이 있으면은 그것이 섹션이든 헤더든 그냥 푸터든 뭐 어떤 방이든 그냥 저희가 쓰는 거예요. 자, 스타일을 줄 때는 HTML에서 사용했던 그 문서에 대한 그 제목을 만드는 섹션과는 상관없습니다. 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을 갖고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제목을 갖고 있는 영역이 스타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점. 그냥 문서의 제목을 감싸는 블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문서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문서가 보여져야 할 모양을 저희가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걸 좀 나눠서 스타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경계선을 자를 순 없잖아. 그럼 난 요만큼만 잘라서 방을 만들어야지. 자, 그렇게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나눠져 있는 모양을 찾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어떠한 박스든 저희가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문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시각적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 박스와 이 박스로 상호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는 보니까 지금 여기 컨텐트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여기 두 번째 방이었죠. 그 안에 어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걸 왼쪽 방으로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좀 쓰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다른 거를 따로 추가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어사이드라고 하는 태그를 요 방으로서 이제 쓸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메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저희가 이쪽에 어사이드는 요 정도의 너비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 같은 경우 이 정도 너비를 가져야 되니까 저희가 너비만 딱 설정하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너비를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사이드에다가 아이디를 줬다고 하고요. 그 다음 메인에다가도 이렇게 아이디를 줬다고 하면은 그 녀석을 선택해서 이제 너비를 왼쪽은 205, 그 다음 오른쪽은 755라고 해서 그 두 번째 박스의 너비가 960이니까 적절하게 왼쪽은 205, 오른쪽은 750으로 줬습니다. 왜 200으로 줬고 750으로 줬냐면은 그 디자이너가 해온 그 문서, 그림 파일에서 이제 자를 대고 재보니까 왼쪽에 어사이드 영역이 205라고 하는 너비를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55라는 너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면 정확하게 960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방의 너비에 딱 맞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개가 옆으로 딱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될 텐데 이렇게 여기 205, 그 다음에 755 딱 좋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너비를 줘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은 화면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높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저희가 높이를 지정을 해서 이제 화면에 보이게 했다고 해도 이게 205와 705가 이제 나란히 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서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사이드에다가 이제 아이디를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밑에 가서 여기에다가도 메인에다가도 아이디를 한번 줘볼게요. 자, 혹자는 이제 요거를 굳이 아이디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요 녀석은 문서 내에서 한 번밖에 존재할 수 없는 녀석인데 그냥 요 메인이라고 한 이름을 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바람직한 생각일 수 있어요. 일단 어사이드는 메인과 달리 문서 내에서 여러 개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디를 주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일단 아이디를 부여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오시면은 이제 바디 안쪽에다가 여기다 한 너비를 205 픽셀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영역을 보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색깔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레드. 그리고 메인이라고 하는 녀석도 필요하니까요. 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위드는 755. 그리고 배경색은 옐로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화면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해 보면 지금 현재 요쯤에 나타나야 될 애들이 이제 빨간색과 이제 그게 안 나타나죠. 왜냐면은 여기에는 지금 분명히 어사이드하고 메인이 있는데요. 높이가 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높이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높이라고 붐으로부터 물려받는 높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물려받게 되면은 높이는 물려받아서 이제 보이긴 하지만 이 빨간색이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이어서 밑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요 푸터라는 녀석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난 이 메인, 그 다음 어사이드보다 이제 동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겹쳐지게 된다. 겹쳐지게 되면은 이 동생이 위에 나타나게 돼서 여기 지금 덮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푸터라는 녀석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푸터라는 녀석을 임시로 잠깐 가려볼게요. 푸터 두고 여기서는 배경색을 없애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까지가 딱 어사이드고 여기서부터는 쭉 내려와서 여기가 메인 영역이 밑으로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저희는 그 어떤 박스를 집어넣을 때 박스에 대한 위치를 여태까지는 한 번도 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기는 지정했지만 너 어디에 가 있어 라고 한 적이 없죠. 기본적으로 박스는 스태틱 방식의 그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박스를 하나를 넣게 되면은 높이만 지정하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 박스 위치는 정해져요. 어디냐면은 첫 번째 박스와 겹치지 않는 다음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박스를 넣으면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박스 위치는 당연히 그 다음 위치가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박스가 있어야 할 위치에 대한 내용, 그걸 배치 정보라고 하는데요. 그 배치하는 정보를 저희가 지정하지 않고 그냥 박스를 넣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의 기본적인 방식은 적재 방식인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위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 박스의 너비를 줄였어요. 줄인 다음에 요만큼만 차지하게 하고 두 번째 박스도 줄여서 요만큼 작게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박스가 이제 요 정도만 되고 두 번째 박스가 요만큼이 된다고 할 경우에 그럼 여기에 빈 공백이 크잖아요. 그럼 두 번째 블럭은 첫 번째 그 블럭이 남겨놓은 그 빈 공간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여기가 아무리 텅텅 비어 있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거기에 채워질 만한 너비를 가져도 거긴 가지 않아요. 무조건 블럭들 또는 박스들은 어떻게 된다? 계속 내려갑니다. 그 앞에 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저희가 좀 아까 봤던 것처럼 어사이드 오른쪽에 755가 남아 있어도 메인 영역이 755가 밑으로만 내려갔을 뿐 오른쪽에 쌓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건 뭐냐면 박스를 밑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쌓으려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려면 방법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방법이 없어서 수평으로 쌓는 박스는 그 옵션이 없어서 꼼수 같은 게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그 꼼수로 썼던 게 바로 플롯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이 플롯이라는 녀석은 원래 박스를 옆으로 누를 때 사용되는 녀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썼었는데 지금 저희에겐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박스를 정렬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소개할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새로운 레이아웃 방법이 생겼는데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수평으로 저희가 눕힐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 꼼수로 쓰던 방식을 쓰게 되면은 플롯이라고 하는 것과 뭐 클리어픽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걸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과거의 꼼수 같은 것들은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지금 일단 플렉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렉스를 어떻게 쓰냐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어사이드하고 메인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어사이드와 메인을 감싸고 있는 부모가 이제 바디가 아니고 바디에 있는 요거죠, 요거. 컨텐트 박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디가 있고 바디 안에 있는데 이제 걔가 뭐냐면 컨텐트 박스가 있어요. 이 컨텐트 박스가 두 개의 아이템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이때 여기다가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방식을 플렉스로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플렉스로만 하면은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새로 고침도 안 했어요. 그냥 저장을 하니까 저절로 반영이 됐는데 이 스크롤바가 사라졌죠. 이 노란색이 메인이었는데요. 메인이 오른쪽에 붙은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멋지게.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이게 궁금하시죠? 자, 그 내용을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박스를 사용하다 보면 수평으로 눕혀야 될 일이 있거나 또는 정렬하거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옵션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지션 방법과 이 플렉스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배치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세 번째 방을 설명하면서 이제 박스에 대한 그 정렬 방식에 대한 그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박스를 저희가 어떻게 배치하게 될 것인지 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